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여름의 초입, 입하가 지나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투자 유치 소식들이 들어왔네요.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징 솔루션 스타트업 샌드버드 소식 알려주세요. 네, 샌드버드가 총 1억 달러, 한화로 1000억이 넘는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와, 1억 달러 정말 멋지네요. 예, 그렇죠. 샌드버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는 핵심 비즈니스 영역 인재를 확보하고 마케팅과 세일즈 확대를 비롯한 시장 침투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키우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 눔 소식 알려주세요. 네, 눔이 한화로 약 67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바로 세콰이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투자금은 팀 확장과 고객 경험 개선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규모도 규모지만 이 세콰이어 투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실내 공기 측정기 개발사 어웨어의 투자 유치 소식 알려주세요. 네, 어웨어가 1천만 달러, 한화로 1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라운드에는 청정기술 벤처 투자사 웨슬리 그룹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웨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가정용 솔루션, 신제품 연구 및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용 솔루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웨어의 기업용 B2B 공기관리 솔루션이죠. 어웨어 옴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워크, 에어비앤비, 하버드대학교 등에서 쓰인다는데 정말 멋진 투자 유치 아주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홈 클리닝 플랫폼 청소연구소의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청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생활연구소가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청소연구소는 청소를 예약하면 가사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매칭 플랫폼인데요. 지금까지 청소 매니저 7천여 명과 고객 20만 명 이상을 연결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앞으로 매니저를 7만 명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B2B 식자재 유통 플랫폼 마켓보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지난 4월 말에 마켓보로의 10억 원의 투자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불과 몇 주도 지나지 않아 30억을 추가로 유치했다고 합니다. 마켓보로는 외식업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업주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반 유통 중개 플랫폼 마켓봄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지난번 저희 위클리에서 프리 시리즈 A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엔 그럼 시리즈 A겠네요. 근데 이번 라운드가 2-3주 만에 진행된 건 아닐 거고 아마도 프리 시리즈 A가 뒤로 밀렸던 것 같은데 와, 그래도 한 달 안에 이렇게 두 건의 투자 유치 소식을 전하다니 정말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중기부 소식 알려주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 2019의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지난 5월 8일 개최했다고 합니다. 컴업 2019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에 걸쳐서 부산 백스코와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진행되는 축제로 중기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과 민간기획사가 주관 기관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 관계자, 예비 창업자들이 컨퍼런스, IR, 투자 유치, 전시를 비롯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외 투자사 등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도 진행됐었던 스타트업 윅과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끈다라는 명제하에 정부, 민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박영선 장관의 취지하에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와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이승건 비바이오 리퍼블리카 대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실장,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김한준 알토스 벤처스 대표,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등 총 14명의 조직위원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어 박영선 장관은 이번 행사를 연례 행사로 키워 CES, 슬러시에 비견되는 창업과 기술혁신의 장으로서 국내 창업 생태계와 세계 시장을 잇는 관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와, 뭐 이 공동위원장도 그렇고 조직위원이 거의 뭐 한국 스타트업 신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멋진 행사가 기획돼서 정말 박영선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글로벌 스케일의 연례 행사로 자리 잡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정부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행사인데요. 그동안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소회와 개선안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특히 장병규 4차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식 법제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즉,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어 기본기간 2년 그리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미비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이후 회사는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닌 제도가 꼭 생겼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고민을 듣고 개선하도록 이 4차 회등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는 스타트업이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죠. 바로 카카오의 어마어마한 역대 최고 실적 소식 알려주세요. 네, 카카오가 최근 1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단위 매출 중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연결 매출 7,063억 원, 영업이익 277억 원을 기록했다는데요. 이는 전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카카오의 이러한 성장은 사실상 전 부분에 걸쳐서 매출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카카오는 앞으로 플랫폼으로서 수익 창출을 할 비즈니스 완결성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부문도 게임, 소설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대작 출시와 서비스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료 문자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던 카카오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줄 누가 과연 알았을까요? 10년 후에 나타날 새로운 서비스의 패권을 가져갈 스타트업은 누가 될지 벌써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쓰시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 같지 않은 광고 영상 보시면서 혹 해가지고 한 번쯤 들어가서 제품 구경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인스타그램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짐 스콰이어스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미디어 총괄 부사장은 전 세계 인스타그램이 하루에 한 번은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고 있다며 기업의 커다란 마케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약 80%가 기업 계정을 팔로우하여 각종 브랜드 출시 소식 등을 접하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둘러보는 곳이란 편견과 달리 실제 기업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이용자의 92% 이상이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웹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정보를 찾는 등 후속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프 블라호비치 리서치 선임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고 재미있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는 결제 기능까지 탑재하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런 걸 힙하다라고 표현하죠. 다양하고 감성적인 필터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다 보면 아주 손쉽게 기업에 트렌디하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들이 이를 잘 한번 활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얼마 전에 국내 1호점을 연 코워킹 스페이스죠. 바로 저스트코 소식 알려주세요. 네,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 저스트코가 명동 페럼타워 1호점과 서울 파이낸스 센터 2호점을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저스트코는 동남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특히 저스트코의 투자자 중에는 GIC, 즉 싱가포르 투자청이 있는데요. 운용자금만 무려 경단위에 들어간다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입니다. 강남의 GFC, 여의도의 SFC 건물도 GIC 소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스트코는 현재 싱가포르, 상하이, 방콕, 자카르타, 시드니, 멜버른, 서울, 대만 등 아시아 8개 도시에서 3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스트코의 멤버가 되면 세계 어느 센터를 가더라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출장이 잦은 분들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터바인도 얼마 전 저스트코의 공동 창업자 콩완롱 대표를 인터뷰한 적이 있죠. 이 현지화를 대단히 중요시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인의 특성에 맞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 오피스 알아보시는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공유 오피스가 나왔다죠. 바로 알려주시죠. 네, 바로 빌딩블럭스인데요. 공유 오피스로는 최초로 올해 4월 아이돌봄 공간 리틀블럭스를 선보여서 자녀가 있는 부모와 아이가 일터로 출근해서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유 오피스가 생겨서 시장을 재편해 왔는데 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만큼 육아 관점에서 공간이 제공되지는 않았는데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수유실, 여성 전용 구역 등 여성이 불편함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빌딩블럭스는 강남역 신분당선 출구 인근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총 4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쓰고 싶었는데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직원을 둔 스타트업이라면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알려주시죠. 네, 스승의 날인 오는 15일에 서울창업허브에서 IR 피칭 데모데이 포디움스타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기업 파워PT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매달 개최하는 피칭 경연으로 스토리텔링과 전달력 등 피칭 퍼포먼스 전반에 걸쳐 평가가 진행됩니다. 참여 스타트업에게는 스토리텔링 및 프레젠테이션 교육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우승자에게는 서울 피치데이 참가 기회와 부상을 제공합니다. 네, 신청은 이벤터스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데 피칭에 자신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IBK 기업은행이 오는 5월 23일 IBK 파이낸스 타워에서 IBK 창공 마포 2기의 데모데이를 개최합니다. 지난 5개월간 IBK 창공 마포 2기 참여 기업들의 성과와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모데이 참여 기업은 마포 2기 선발 20개 기업 중 12개로 음성인식, 모빌리티, 푸드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려면 5월 22일까지 이벤터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와, 네, 좋네요. IBK 창공은 이 거점이 구로, 마포, 부산까지 3곳이나 돼서 그런지 뭐 뉴스가 아주 자주자주 나오네요. 다음 소식은요. 엔슬 파트너스가 서울 창업허브 제품화 지원센터와 함께 5월 17일까지 시제품 초도 양산 제작 지원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20개 내외 서울 소재 제조, IT 분야 사업장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업당 3천만 원 수준의 제작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추가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중국 심천에 위치한 대공방 연계 프로그램 탐방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창업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